정봉재 정치쇼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 타이틀 백투더 정치, 과거의 정치를 근거로 온고의 지신 미래의 정치를 보겠다 하는 취지였었는데 워낙 정치권의 한 이슈에 밝은 분이 되셔갖고 맨날 현재의 이슈만 다룹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한때는 이명박 정부가 했던 4대강 사업의 백스토리 가장 잘 아시지 않아요? 왜 이걸 밀어붙였는지?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근데 왜 또 그렇게 됐냐면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대건설 회장이었잖아요. 그 시절에 한강 정비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지만 한강을 옛날에는 그냥 하수구로만 썼어요. 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강 정비를 하면서 한강이 맑아지고 물고기도 잡고 배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도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제 썼잖아요. 그 한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미를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그리고 그때 한강 정비할 때 거의 공짜로 했거든요.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예. 그걸 팔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제안했다가 11억 나면서 무산됐다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다시 제안해서 이제 채택이 돼서 또 전두환 대통령 들어와서는 88 올림픽 있고 그러니까 예. 한강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한강은 사실 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서울시장 하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또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성공한 걸로 계속 써먹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려면 한반도 대운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대운하 때문에도 재미를 봤어요. 예.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담론을 딱 그걸 끌고 왔으니까. 예, 이슈가 됐었죠. 그러다가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가 처음으로 독극물이 거기에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제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기스가 나기 시작하다가 박근혜 후보 측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광우병 대통령이 돼서 광우병 사태가 나면서 촛불 시위가 나면서 그때 대운하도 반대했죠. 여론이 나빠지면서 대운하가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동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찌하나 하고 있을 때 사실 그때 이제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하고 그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대운하는 포기합시다. 하지만 한강을 살렸듯이 나머지 강도 한강처럼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4대강 살리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원조시네 그럼. 네, 원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다 아시지만은 이거를 임기 내 무리하게 4대강 한꺼번에 다 하느라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지천 관리를 먼저 하고 4대강을 했어야 되는데 지천 관리를 안 하고 한 거예요. 한강은 지천 관리를 다 해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강이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4대강은 업적주의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임기 내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지천 정비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오염물질 유입이 그거를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독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진 거지. 예. 예.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오염물질 유입을 이제 방지하는 지천 관리를 하는 게 저는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20도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 치수가 됐거든요. 홍수 방지도 되고 가뭄 피해 방지도 되고 그 큰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 돈 들인 거 지천 관리까지 해서 한강처럼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 문제는 만약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면 자기 때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했던 게 문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라남도 지사 예. 박준영 지사는 공약 사항이었고요. 이게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우리부터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산강부터 지천 관리하면서 차분하게 잘 만들어냈으면 아마 다른 강에서도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내 임기 단인제 아닙니까? 예. 내 임기 내에 그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대통령을 남겠다라는 과욕이 부른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예. 생긴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시비거리 만들지 마라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강력하게 대응할 힘이 있나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힘도 없어요. 방송에서도 안 불러주고. 예, 대통령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조언. 얼마든지 해라. 얼마든지 해라.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야죠. 예. 뭔가 이게 잘못이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캥겨 보이고. 예,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주변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자, 4대 문제는 요 정도로 넘어가시고 네. 어제 예. 전설의 NLB죠, NLB. 내셔널 리그 바스켓볼 NLB 놀룩 패스. 수트케이스 놀룩 패스 김무성.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갖고 낄낄거릴 일도 아니고 웃을 일도 아닌데 저는 딱 보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정치인들의 애티튜드, 태도 이게 오만하게 비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많지만 예. 당신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만불선하고 건방지냐 국민들 얘기 듣지도 않고 예. 그런 게 딱 보이면서 좀 부끄럽지 않았어요 어제? 저는 제가 이제 일단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국회의원 시절에 혹시 내가 저러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해본 저도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부식간에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았나 이제 반성부터 하고 또 어쩐지 어떻든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제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예.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이에요. 예, 근데 의원님 우리 둘이 한번 사과할까요? 예. 정치인들로서. 네, 국민 여러분, 정부 정두원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 저도 사과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웃지만 좀 민망해요 진짜. 네,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사실 정치인들이 연예인이랑 같은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이제 연기를 하면서 국민들은 그 연기에 나오는 이미지를 그 연예인 이미지로 가져요. 그대로 이해를 하죠. 예, 정치인들도 이제 가만히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혹시키는 면이 많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의 세계가 사실 이제 다는 아니지만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네,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냥 국민들은 거기 현혹되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중에는 진솔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맞아요. 현혹을 시키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런 본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는 정말 진솔한 사람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는 그런 매체들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게 무슨 예. 적폐청사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있는 인간적인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 여기에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실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상임위도 같이 해봐서 알지만은 그런 모습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이제 같이 하셨어요? 예, 국방위원장 할 때 국방위원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질을 했지만은 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획일적인 거는 공무원들 너무나 획일화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제 4대강 사업도 사실 박근혜 정부 때 2번이나 감사를 하고 이제 1년 동안 92명이 동원돼서 저 평가를 정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 대비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은 좀 성과를 내기가 그러니까 소득을 얻기가 힘들 거다. 그래서 좀 오게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또 받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샵 싶습니다.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함께 공장이나 회사에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부님들 문자도 환영하고요. 송형호님 맞는 말씀 꼭 자기 임기 내 성과 내려 국책사업을 서두르는 게 문제. 그런 게 진짜 사라져야 할 적폐지요. 박수영님 제주공항에서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들이 아침에 그분 따라서 하고 있답니다. No look pass. 0119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0119님 매일매일 듣고 보고 있는 정치쇼 애청자 소방관입니다. 여자친구가 잠을 못 자서 오늘 피곤할 텐데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제발요. 주무세요 얼른. 그런데 저는 정 의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이후에 발표한 게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죠. 얘기할 거 없다. 예. 그냥 좀 이게 하다 보니까 급히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그냥 죄송하다든지 좀 태도가 어만불선했다든지 그렇게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그게 뭐 어떻겠냐. 나는 그냥 원래 무뚝뚝하다. 너 나왔냐? 수고했다. 이거 좀 갖고 가라. 이런 말을 나는 그냥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못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과 같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저거 누가 찍었을까? 예? 요새는 뭐 도초에 찍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 모습이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참 그런 게 너무 권위적이다. 예.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말들은 안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권위를 털어버리는 소탈한 모습과 너무 대비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참 복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하고 대비가 돼서 웬만한 거 하면 다 갈채를 받고 예. 또 저렇게 김무성 의원까지 도와주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잘 아시잖아요. 김무성 의원요. 예. 예, 좀 친하잖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좀 과거에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예. 근데 하여간 대응은 잘 못하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무슨 부고 말고는 언론에 나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초선 의원들 특히 이제 여야를 넘나들고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초재선 의원들 이렇게 보면 태도가 많이 틀려졌거든요. 어떻게 해요? 서비스 정신이 일단 투철해졌어요. 예. 그리고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딱 폼 잡지 않고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예. 그런 거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른바 이제 당연하죠. 폴리테이너가 많이 생겼어. 그거는 국민들을 예. 즐겁게 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폴리테이너 원조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 촌스럽고 딱딱하고, 근데 사실 선진국 정치인들 보면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제스처도 자연스럽고 아주 유머도 유머도 좋고.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꽤 촌스러워요. 옷도 정말 너무 이상하게 입고 유니폼. 이상하게 입고 예.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냥 무슨 항공모함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특히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당 지도부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발 좀 옷 좀 잘 입고 다니라고. 왜냐하면 얼굴이잖아요. 그 당의 얼굴.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들 진짜 옷 못 입거든요. 빨간 넥타이에다가 네. 파란 양복에다 하나도 깔맞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 아파. 또 옛날 정의화 의장 같은 분은 외국에 같이 이제 외교 예. 의원 외교를 하러 같이 나갔는데 와이셔츠가 그냥 완전 노 사이즈에다가 속이 훤히 비치는 네이가 훤히 비치는 그런 거 입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정말 내가 부끄럽더라. 그래서 저 의장님 당장 옷 바꾸고 입고 나오시라고. 그게 뭐냐고 말이지요. 만약에 그 옷을 또 돌직구 아니에요. 그것을 선진국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그 상원의원 대표가 봤으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야. 저 나라는 정말 후기는 나라라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사실 그때 갈아입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멋을 좀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멋이라는 게 꼭 돈 들일 필요는 없고. 그렇죠. 깔맞춤하고 몸에 딱 맞게 입고 그래야지.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유권자는 국민들의 서비스 아니에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과 정치는 같은 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니까 대중들을 항상 의식하고 예. 즐겁게 해줘야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치인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정치인들은 국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제 조정해주는. 대표해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해관계를 조정한 게 아니라 지네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고. 선거 때 보면 네. 머슴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머슴, 일꾼, 여러분의 종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용어에 대해서? 그런 말이 이제 맥히지도 않죠.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이제 정말 시대를 뒤떨어진 촌스러운 사람들이고 예. 국민들이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요새 나오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진솔하고 또 상당히 자세가 그래도 반듯해졌죠. 예. 저는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의원님 블로그에요. 지금 의원님 블로그에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불리고 싶다. 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멋진 정치인 보수 쪽이니까 특히 또 보수의 품격. 얼마 전에 신사의 품격이 몇 년 전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영화도 그 드라마도 아주 히트를 쳤는데 보수의 품격 멋진 정치인 괜찮은 정치인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정치 세계가 어떤 세계보다도 위선과 기만과 거짓이 횡행하는 세계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멋진 정치인은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고 희종일관, 처음과 끝이 같고 선공후사, 사보다 공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멋진 정치인이겠죠. 지금 예. 대통령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멋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은 다르지만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꽤 있기도 하고요. 예. 과거에 또 그런 분들은 또 많이 또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옛날 재정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 멋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또 돌아가셨어요. 옷차림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같은 당이었었죠. 나중에는 왔죠. 예. 잠깐 왔는데 하여간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정치인들의 놀이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골프를 많이 치지 않나요? 골프 치세요? 골프 치다 항상 사고를 치니까 예. 정치인들은 골프에 대해서 오늘 모자는 골프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네. 제가 오늘 머리를 안 감고 나와가지고 예. 이걸 쓰고 나왔는데 정치인들 놀이문화가 정치인들이 놀 시간은 별로 사실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유가 좀 있긴 해야 되는데 맨날 지역구 관리할라 뭐 의정활동할라 당 뭐 쫓아다닐라 사실 예. 그런 면에서는 당구는 갑자기 당구가 나오네요. 왜냐면 정치인 예, 놀이문화 정도님이 예. 정도는 의원님이 당구가 취미라고 하시니까. 저는 당구가 취미가 아니고요. 예. 저희 집이 이제 당구장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아. 근데 이제 생계형 당구를 친 게 손님이 혼자 오면은 어허. 제가 이제 대신 가서 당구를 쳐요.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요. 오. 그러면 제가 지면 깽값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당구를 오. 그냥 필사적으로 쳤죠. 깽값을 받기 위해서. 오, 그럼 잘 치시겠네. 그러니까 잘 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당구를 되게 싫어합니다. 오. 왜냐하면 대학교 가면 당구들 많이 치잖아요. 예. 그런데 저 빵집 주인이 빵집 아들이 빵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구를 치러 가자고 좀 싫어하죠. 물렸네. 제자들은 많이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칠 때 그냥 할 수 없이 왼손으로 칩니다.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오른손은 왼손은 얼마 정도 치세요? 왼손으로 200 정도 놓고 치죠.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상대가 되니까. 원래 왼손잡이신데. 아니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오른손은 어느 정도 치세요? 그러면? 그거 비밀입니다. 그러면 한 500이 이렇게 넘어가는 막 그런 당구인가요? 갑자기 왜 당구 얘기로 가가지고. 취미니까 정치인들 문화. 정치인들이 당구 많이 쳐요. 우리 봉도사는 어떠세요? 저는 뭐 잘 치지 못하고 한 400쯤 칩니다. 근데 진짜 잘 치네. 예, 끊은 지 한 20년 됐죠. 꿀 끊을 이유가 또 뭐였어요? 요새는 다시 저도 재미없더라고요. 요새 당구장들이 다시 또 이거 나이 든 남자들. 예. 또 TV에서 당구 해주니까. 네 그렇기도 예. 하고요. 아까 질문한 거 그냥 넘어가셨어요. 보수의 품격. 정치인들에게 좀 멋 좀 내라 이제. 예. 예. 그러니까요. 그 좀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국민들한테 이제 사실 본질적인 아까 말한 저 언행일치나 시종일관 성공후사 같은 이제 본질을 가지고도 있어야 되지만 외모상으로나 제스처나 말하는데도 품격이 있어야 되겠다. 예. 사람들 뭐 좀 즐겁게 해줄 필요도 무슨 있고. 낮술을 마신다든가 무슨 바퀴벌레가 나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예. 저도 과거에 좀 말을 험하게 한 저도 전과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팬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근데 왜 떨어졌죠? 아니 일단 말씀만 하면 어쨌든 실검 순위로 올라가시잖아. 예, 제가 좀 돌려서 얘기를 못해서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요새는 가급적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정말 정치인으로 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 우리나라가 소위 진보 보수 정권이 이제 엎치락뒤치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각자 입장을 바꿔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지사지를 해야죠. 자기 때는 뭐 왜 저 위장 전입했냐, 왜 병역 기피했냐, 예. 왜 논문 표절했냐 막 그러다가 또 이제 반대가 되면 바뀌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따지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한 번씩 입장들을 다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서로 만들 필요가 예. 있어요. 저는 제가 여당할 때 저희 이제 새로 초선 의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막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예.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저 X들은 도대체 왜 저런 X들이 있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 야당 때는 더 했어. 그렇거든요. 예. 야당 때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뭐 그리고 막 공전시키고 제 기억도 한 100일간을 공전시켰어요. 박근혜 대표 때. 근데 박근혜 대표 사립학교법 때문에. 네, 대통령 예. 되더니 또 문호동 무임금 해야 된다고 국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때 받은 세비부터 반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지사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입장 역지사지만 바꿔놓고. 하면 국회는 정말 정상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문회도 역지사지를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청문회가 될 거고 이번엔 조금 그래도 좀 부드럽지 않았나요? 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게 누구죠? 우리 저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워낙에 원만하고 또 야당 의원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분이고 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통과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이낙연 의원은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젠틀맨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상임위원장 할 때도 그분이 상임위원장 맡은 상임위는 항상 모범 상임위였어요. 정쟁이 없었고. 그럼 총리로서 적격이시네. 적격이세요.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뭐까지 나오지만 저는 그냥 무난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상임위를 같이 한 경험은 있으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을 싫어하는 야당 의원들은 없을걸요. 싫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충분하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뭐 보이콧한다 어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도 이제 구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딱 봐서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예. 이낙연 후보도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못 떨어지게 지적을 할 거 있지만 못 떨어지게 오케이 해주면은 자기네들도 갈채를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오케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정도원 의원이었습니다. 심해진 심해진 거지. 예.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오염물질 유입을 이제 방지하는 지청 관리를 하는 게 저는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20도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 치수가 됐거든요. 홍수 방지도 되고 가뭄 피해 방지도 되고 그 큰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 돈 들인 거 지청 관리까지 해서 한강처럼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 문제는 만약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면 자기 때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했던 게 문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라남도 지사 박준영 지사는 공약 사항이었고요. 이게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우리부터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산강부터 지천 관리하면서 차분하게 잘 만들어냈으면 아마 다른 강에서도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임기 단제 아닙니까? 내 임기 내에 그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대통령을 남겠다라는 과욕이 부른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생긴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시비거리 만들지 마라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강력하게 대응할 힘이 있나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힘도 없어요. 방송에서도 안 불러주고. 대통령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해라. 얼마든지 해라.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야죠. 뭔가 이게 잘못이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캥겨 보이고.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4대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시고 어제 전설의
NB죠, NLB. 내셔널 리그 바스켓볼 NLB 놀룩 패스. 수트케이스 놀룩 패스 김무성.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갖고 낄낄거릴 일도 아니고 웃을 일도 아닌데 저는 딱 보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정치인들의 애티튜드, 태도 이게 오만하게 비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많지만 예. 당신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만불선하고 건방지냐, 국민들 얘기 듣지도 않고 예. 그런 게 딱 보이면서 좀 부끄럽지 않았어요 어제? 저는 제가 이제 일단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국회의원 시절에 혹시 내가 저러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해본 저도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부식간에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았나 이제 반성부터 하고 또 어쩐지 어떻든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제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예.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이에요. 예, 근데 의원님 우리 둘이 한번 사과할까요? 예. 정치인들로서. 네, 국민 여러분, 정부 정두원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 저도 사과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웃지만 좀 민망해요 진짜. 네,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사실 정치인들이 연예인이랑 같은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이제 연기를 하면서 국민들은 그 연기에 나오는 이미지를 그 연예인 이미지로 가져요. 그대로 이해를 하죠. 네, 정치인들도 이제 감언이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혹시키는 면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의 세계가 사실 내키지도 않죠.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이제 정말 시대를 뒤떨어진 촌스러운 사람들이고 예. 국민들이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요새 나오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진솔하고 또 상당히 자세가 그래도 반듯해졌죠. 예. 저는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의원님 블로그에요. 지금 의원님 블로그에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불리고 싶다. 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멋진 정치인 보수 쪽이니까 특히 또 보수의 품격. 얼마 전에 신사의 품격이 몇 년 전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영화도 그 드라마도 아주 히트를 쳤는데 보수의 품격 멋진 정치인 괜찮은 정치인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정치 세계가 어떤 세계보다도 위선과 기만과 거짓이 횡행하는 세계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멋진 정치인은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고 희종일관, 처음과 끝이 같고 선공후사, 사보다 공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멋진 정치인이겠죠. 지금 예. 대통령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멋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은 다르지만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꽤 있기도 하고요. 예. 과거에 또 그런 분들은 또 많이 또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옛날 재정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 멋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또 돌아가셨어요. 옷차림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같은 당이었었죠. 나중에는 왔죠. 예. 잠깐 왔는데 하여간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정치인들의 놀이문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골프를 많이 치지 않나요? 골프 치세요? 골프 치다가 항상 사고를 치니까 예. 정치인들은 골프에 대해서 오늘 모자는 골프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네. 제가 오늘 머리를 안 감고 나와가지고 예. 이걸 쓰고 나왔는데 정치인들 놀이문화가 정치인들이 놀 시간은 별로 사실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유가 좀 있긴 해야 되는데 맨날 지역구 관리할라 뭐 의정활동할라 당 뭐 쫓아다닐라 사실 예. 그런 면에서는 당구는 갑자기 당구가 나오네요. 왜냐면 정치인 예, 놀이문화 정도원 의원님이 당구가 취미라고 하시니까. 저는 당구가 취미가 아니고요. 예. 저희 집이 이제 당구장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생계형 당구를 친 게 손님이 혼자 오면은 아하. 제가 이제 대신 가서 당구를 쳐요.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요. 오. 그러면 제가 지면 깽값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당구를 오. 그냥 필사적으로 쳤죠. 깽값을 받기 위해서. 그럼 잘 치시겠네. 그러니까 잘 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당구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가면 당구들 많이 치잖아요. 예. 그런데 저 빵집 주인이 빵집 아들이 빵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구를 치러 가자고 좀 싫어하죠. 물렸네. 제자들은 많이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칠 때 그냥
할 수 없이 왼손으로 칩니다.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오른손은 왼손은 얼마 정도 치세요? 왼손으로 200 정도 놓고 치죠.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상대가 되니까. 원래 왼손잡이신데? 아니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오른손은 어느 정도 치세요 그러면? 그 비밀입니다. 그러면 한 500이 이렇게 넘어가는 막 그런 당구인가요? 갑자기 왜 당구 얘기를 가가지고. 큐미니까 정치인들 문화. 정치인들이 당구 많이 쳐요. 우리 봉도사는 어떠세요? 저는 뭐 잘 치지 못하고 한 400쯤 칩니다. 이제 다는 아니지만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네,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거기 현혹되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중에는 진솔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맞아요. 현혹을 시키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런 본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는 정말 진솔한 사람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는 그런 매체들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게 무슨 예. 적폐청사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있는 인간적인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 여기에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상임위도 같이 해봐서 알지만은 그런 모습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이제 같이 하셨어요? 예, 국방위원장 할 때 국방위원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질을 했지만은 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획일적인 거는 공무원들 너무나 획일화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제 4대강 사업도 사실 박근혜 정부 때 2번이나 감사를 하고 이제 1년 동안 92명이 동원돼서 저 평가를 정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 대비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성과를 내기가, 그러니까 소득을 얻기가 힘들 거다. 그래서 좀 오게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또 받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샵 싶습니다.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함께 공장이나 회사에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부님들 문자도 환영하고요. 송영호님 맞는 말씀. 꼭 자기 임기 내 성과 내려 국책사업을 서두르는 게 문제. 그런 게 진짜 사라져야 할 적폐지요. 박수영님 제주공항에서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들이 아침에 그분 따라서 하고 있답니다. No look pass. 0119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0119님 매일매일 듣고 보고 있는 정치쇼 애청자 소방관입니다. 여자친구가 잠을 못 자서 오늘 피곤할 텐데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제발요. 주무세요 얼른. 그런데 저는 정 의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이후에 발표한 게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죠. 얘기할 거 없다. 예. 그냥 좀 이게 하다 보니까 급히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그냥 죄송하다든지 좀 태도가 어만불선했다든지 그렇게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그게 뭐 어떻겠냐. 나는 그냥 원래 무뚝뚝하다. 너 나왔냐? 수고했다. 이거 좀 갖고 가라. 이런 말을 나는 그냥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못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과 같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저거 누가 찍었을까? 요새는 뭐 도초에 찍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 모습이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참 그런 게 너무 권위적이다. 예.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말들은 안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권위를 털어버리는 소탈한 모습과 너무 대비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참 복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하고 대비가 돼서 웬만한 거 하면 다 갈채를 받고 예. 또 저렇게 김무성 의원까지 도와주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잘 아시잖아요. 김무성 의원이요. 예. 예, 좀 친하잖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좀 과거에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예. 근데 하여간 대응은 잘 못하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무슨 부고 말고는 언론에 나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초선 의원들 특히 이제 뭐 여야를 넘나들고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초재선 의원들 이렇게 보면 태도가 많이 틀려졌거든요. 어떻게요? 서비스 정신이 일단 투철해졌어요. 예. 그리고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딱 폼 잡지 않고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예. 그런 거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른바 이제 당연하죠. 폴리테이너가 많이 생겼어. 그거는 국민들을 예. 즐겁게 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폴리테이너 원조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 촌스럽고 딱딱하고, 근데 사실 선진국 정치인들 보면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제스처도 자연스럽고 아주 유머도 유머도 좋고.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꽤 촌스러워요. 옷도 정말 너무 이상하게 입고 유니폼. 이상하게 입고 예.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냥 무슨 저 뭐 항공모함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특히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우리 당 지도부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발 좀 옷 좀 잘 입고 다니라고. 왜냐하면 얼굴이잖아요. 그 당의 얼굴.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들 진짜 옷 못 입거든요. 빨간 넥타이에다가 뭐 네. 파란 양복에다 하나도 깔맞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 아파. 또 옛날 정의화 의장 같은 분은 외국에 같이 이제 외교 예. 의원 외교를 하러 같이 나갔는데 뭐 와이셔츠가 그냥 완전 노 사이즈에다가 속이 훤히 비치는 그 네이가 훤히 비치는 그런 거 입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정말 내가 부끄럽더라. 그래서 저 의장님 당장 옷 바꾸고 입고 나오시라고. 그게 뭐냐고 말이지요. 만약에 그 옷을 또 돌직구 아니에요. 그것을 저기 선진국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그 상원의원 대표가 봤으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야. 저 나라는 정말 그 후기는 나라라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사실 그때 그런 갈아입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멋을 좀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멋이라는 게 꼭 돈 들일 필요는 없고 그렇죠. 깔맞춤하고 몸에 딱 맞게 입고 그래야지.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유권자는 국민들의 서비스 아니에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과 정치는 같은 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니까 대중들을 항상 의식하고 예. 즐겁게 해줘야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치인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정치인들은 국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제 조정해주는. 대표해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해관계를 조정한 게 아니라 지네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고. 선거 때 보면 네. 머슴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예. 머슴, 일꾼, 예. 여러분의 종.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용어에 대해서? 그런 말이 이제 정봉재 정치쇼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 타이틀 백투더 정치, 과거의 정치를 근거로 온고의 지신 미래의 정치를 보겠다 하는 취지였었는데 워낙 정치권의 한 이슈에 밝은 분이 되셔갖고 맨날 현재의 이슈만 다룹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한때는 이명박 정부가 했던 4대강 사업의 백스토리 가장 잘 아시지 않아요? 왜 이걸 밀어붙였는지?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근데 왜 또 그렇게 됐냐면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대건설 회장이었잖아요. 그 시절에 한강 정비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지만 한강을 옛날에는 그냥 하수구로만 썼어요. 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강 정비를 하면서 한강이 맑아지고 물고기도 잡고 배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도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제 썼잖아요. 한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미를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그리고 그때 한강 정비할 때 거의 공짜로 했거든요.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예. 그걸 팔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제안했다가 11억 나면서 무산됐다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다시 제안해서 이제 채택이 돼서 또 전두환 대통령 들어와서는 88 올림픽 있고 그러니까 예. 한강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한강은 사실 잘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서울시장 하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또 재미를 재미를 보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성공한 걸로 계속 써먹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려면 한 번 더 대운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죠. 갖고 사실 대운하 때문에도 재미를 봤어요. 예.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담론을 딱 그걸 끌고 왔으니까. 예, 이슈가 됐었죠. 그러다가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가 처음으로 독극물이 거기에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제 배가 뒤집혀 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기스가 나기 시작하다가 박근혜 후보 측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광우병 대통령이 돼서 광우병 사태가 나면서 촛불 시위가 나면서 그때 대운하도 반대했죠. 여론이 나빠지면서 대운하가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동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찌하나 하고 있을 때 사실 그때 이제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하고 그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대운하는 포기합시다. 하지만 한강을 살렸듯이 나머지 강도 한강처럼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4대강 살리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원조시네 그럼. 네, 원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다 아시지만은 이거를 임기 내 무리하게 4대강 한꺼번에 다 하느라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지천 관리를 먼저 하고 4대강을 했어야 되는데 지천 관리를 안 하고 한 거예요. 한강은 지천 관리를 다 해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하수 정말 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강이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4대강은 업적주의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임기 내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지천 정비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오염물질 유입이 그거를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독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